명언을 함께 배웁니다. 명언 배움. 몸이 쇠할 대로 쇠해져서 스스로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밥도 누가 도와줘야 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중년 이후 이 무서운 상상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대개 우리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는 상상이라고 느껴서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합니다. 어떤 죽음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을 바랄 수 있으나 이러한 행운은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10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체의 기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기에 걸리는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기 질환에 시달리던 환자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경우 의료인은 남은 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인도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질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의 정기적인 사망 집담회에서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사들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죽음의 전 과정을 온갖 진단명으로 세분화하고 급급하게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의료화는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한된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다만 죽음의 형태만이 변화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방법에 대한 희망에 대해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7%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서 사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말기 암 환자 340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이나 중요한 장소에서 사망하는 경우,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비해 삶의 질, 신체적 편안함, 심리적 안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애도 장애 또한 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더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환자 본인이나 남겨진 가족에게 집에서 사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병원에서 죽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고민거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화와 질병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의학과 약물 개발로 인해 병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명 치료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 치료 이후의 삶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들로 인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을 활용하여 연명 치료를 가급적 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가는 것은 바라지만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인해 급격한 사망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중풍과 같은 질환들도 노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대부분 노화에 따른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당뇨병의 유병률은 4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며 80세까지도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도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이라고 하면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는 애절한 이야기들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낸다, 이런 질환이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암과 고령의 암은 생물학적인 성상과 치료 접근 방식에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고령분들에게 적용했던 강력한 항암 치료들도 고령의 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대의학의 시대에는 죽음의 단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 주기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단계는 몸이 쇠퇴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계는 외출을 못하는 단계로,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집 바깥이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를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격차에 따라서 부유한 분들은 인력을 동원하여 외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출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인데 이를 자리 보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출은 못하시지만 식사를 하러 식탁에는 나오실 수 있고 화장실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대소변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망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말로 밥을 못 먹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단계에서도 영양을 공급하여 생명을 늘립니다. 즉 영양주사를 놓는다든지 심하면 위에 구멍을 내서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 단계에 이르신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기계들로 둘러싸여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환자실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80대 어르신들이 중요한 생존율의 전환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사망률은 절반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료조차도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 현대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재산 정리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십니다. 죽음 이후 자기 자식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송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유언장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에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유언장을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적은 재산이 남아 내가 죽었을 때 내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건강을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보아온 내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유명한 교수를 찾아도 그들은 너무 많은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을 찾아가도 의사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기력이 있을 때
대학병원 순례를 피하고 주변에서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뇌사 상태가 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서서히 악화하는 노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도착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임종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기력이 남아있을 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해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죽은 후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들과 명확하게 협의하고 문서로서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하고 책임을 질 주체는 자기 자신뿐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재의 순간과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죽게 해줘. 이런 말은 빈말이라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입 밖으로 내버려지는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불가피한 모든 존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마지막 순간을 슬기롭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마음을 평안히 정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